여러분, 영어를 쉽고 빠르게 배울 수는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시험 공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우울증이나 다른 질병으로 나빠진 인지 능력을 회복할 수는 없을까요? 뇌 가소성을 알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지식 안내서 부클리쉬입니다. 오늘은 뇌 가소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두뇌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지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스탠퍼드 신경과학과 교수인 데이비드 이글먼의 저서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에서 참고하였습니다. 조디 밀러라는 3살 여자아이는 심한 발작을 겪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니 라스무센 뇌염이라는 희귀병이었습니다. 왼쪽 뇌에는 심각한 마비가 찾아왔는데요. 알려진 모든 치료법에 실패하자 의사들은 두뇌의 절반을 제거하는 반구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뇌의 절반을 없앤 이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몸 왼쪽에 약간의 마비가 있지만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 부위별 뇌가 정해져 있고 만약에 이것이 바뀔 수 없다면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인간의 뇌는 완성된 상태가 아닌 미숙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후 우리의 두뇌는 주어지는 자극들을 받아들이고 그 필요에 맞게 가장 적합한 형태로 발달합니다. 이것을 뇌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하드웨어는 위치별로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부위를 없애면 화면이 보이지 않거나 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하는 장애가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다릅니다. 일부 영역을 제거하여도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뇌의 영역을 재편합니다. 뇌는 어려운 과제와 목표에 맞게 항상 스스로를 조정한다. 환경의 요구에 맞춰 자원의 형상을 뜨고 필요한 자원이 없을 때는 직접 만든다. 하지만 이런 가소성은 나이를 먹을수록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가소성을 높여서 두뇌를 발달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뇌가 그것을 중요하다고 여기게 만들면 됩니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자극이 생기면 그것을 수용하는 피질에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러면 그 부위는 어린아이처럼 말랑한 가소성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뇌가 자극을 중요하게 여기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외국어를 배우는 데, 시험을 공부를 할 때, 우리의 신체 능력을 발달하는 데, 운동을 하는 데,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3가지 행동 방법을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속적으로 노출하라. 일본에서 태어난 하야토와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 윌리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태어난 직후 두 아이의 두뇌는 별다른 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가 듣는 언어가 다릅니다. 일본어와 영어의 발음 차이 중 가장 큰 것은 R과 L의 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야토는 R과 L에 대한 소리의 구분이 필요 없어집니다. 시간이 지나 이 아이는 두 소리를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윌리엄에게 이 두 소리의 구분은 중요한 모국어의 영역이기에 구분 능력이 점차 발달하게 됩니다. 이처럼 발달을 하고 싶은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자극은 뇌를 변화시킵니다. 둘째, 생존 환경을 만들어라. 즉각적으로 아세틸콜린을 분비해서 뇌에 각인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존의 위협이 되는 경험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불이 위험하다는 것을 모르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대일 뻔한 경험을 하면 그것은 즉각 두뇌 깊숙이 자리 잡게 됩니다. 뇌는 생존의 위협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외국에 수년간 체류를 했어도 언어가 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인들끼리만 친하게 지내고 취미 정도로 외국어를 경험한다면 우리의 두뇌는 새로운 이 언어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외국에 조금 살았지만 금방 언어를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들을 상대로 가게에서 일을 하거나 즉각적인 대답이 필요한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우리의 뇌는 위기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므로 두뇌 가소성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셋째, 호기심과 보상을 제공하라. 교육심리학자 라슬로 폴가는 천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3딸에게 이 신념을 토대로 체스 교육을 하였습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비밀의 방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하여서 체스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점차 자라면서 체스 성적에 따라서 포옹과 시선과 관심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연스럽게 3딸은 체스에 대한 뇌의 회로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딸은 모두 어린 나이에 체스 그랜드마스터가 되었습니다. 호기심은 사람을 관심 끌게 하고 뇌의 재편을 활성화합니다. 탈무드, 공자, 소크라테스의 교육법은 모두 질문을 제시하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보상입니다. 우리에게 적절한 보상이 주어질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생존의 환경으로 이어지게 되고 더 많은 도파민 분비를 받기 위해서 뇌는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보상은 간식과 돈과 같은 물질일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들의 칭찬과 인정, 부모님의 따뜻한 시선도 뇌를 바꾸는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뇌의 가소성과 이것을 이용해 우리 두뇌를 발달시키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뇌 가소성 이야기는 성장이 없이 정체되어 있다고 느낀 사람들에게는 절망감을 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앞으로 좋은 자극을 주면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뇌는 자신에게 대접하는 만큼 보답합니다. 여러분이 변화하고 싶은 모습이 있나요? 목표를 세우고 반드시 지키는 모임을 만들고 보상을 제공해보세요. 한 달 안에 여러분의 모습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